이번 시간은 2강 시간으로 자바스크립트 객체 타입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숫자, 문자열, 불린, 널, undefined 같은 기본 타입을 제외한 모든 값은 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열, 함수, 정규 표현식 등도 모두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표현이 되게 되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의 객체는 단순히 이름, 값 형태의 속성들을 저장하는 컨테이너에 불과하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 기본 타입은 하나의 값만을 가지는 데에 비해서 참조 타입인 객체는 여러 개의 속성들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객체의 속성은 기본 타입의 값을 포함하거나 다른 객체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자, 속성의 성질에 따라 객체의 속성은 함수로 포함할 수 있으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러한 속성을 메소드라고 불러주게 되죠. 객체 생성에 대한 방법적인 부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브젝트, 객체 생성자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객체 리터럴을 이용하는 방법, 다른 하나는 생성자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오브젝트 객체 생성자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이제 이전 시간에 배웠던 그런 스톰 에디터를 가지고 진행을 할 텐데요. 자, 먼저 새로운 창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자, 뉴 버튼 누르셔서 여기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생성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2강이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2_1번 파일로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파일 형식도 HTML에서 2_1로 맞추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브라우저를 먼저 띄우시고요. 그 다음에 진행을 한번 할게요. 자, 먼저 객체 생성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 먼저 오브젝트라는 이런 생성자, 기본 생성자 함수를 이용해서 비어있는 객체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obj1번이라는 빈 객체를 만들어 준 거죠. 이때 오브젝트라는 이런 빈 생성자 함수를 가지고 선언할 수 있는 거죠. 자, 일단은 이제 여기서 만들어지게 되면 일단 누구 값으로, 자, 타입 오브 방식으로 obj1번 이렇게 지정하시게 되면 해당하는 내용들을 얻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객체 값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obj1번 이렇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듯이 일단은 이제 오브젝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값은 비어있는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프로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프로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에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이전에 저희가 이제 지금 상속받고 있는 여러 가지의 명령어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컨스트럭터라고 되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 있죠. 뭐 to local string 뭐 이런 각각의 메서드들도 들어가 있고요. 이게 이제 앞에 나와 있는 프로토타입이라는 오브젝트의 유형이 되는 거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다 값을 한번 부여해 볼게요. 그래서 obj1번에다가 자, name이라는 속성을 부여한 거죠. 자, 이렇게 나중에 부여해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름은 제 이름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age 40이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obj1번에 성은 남성, 그래서 메일이라고 이런 속성을 적용을 시켰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기존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속성을 지금처럼 속성 값 유형으로 결합을 하고 있죠. 그죠? 결합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값들을 얻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age가 40이고요. 자, 여기에 소팅이 되는 건 이거 알파벳으로 소팅이 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name은 여기 선언된 리터널 방식으로 선언된 것과 동일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값을 얻고자 할 때는 안에 있는 값들을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객체 리터럴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리터럴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표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객체 리터럴이란 객체를 생성하는 표기법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단순하게 표기법에 해당되는 걸 리터럴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적어 볼게요. 자, 보통 객체 리터럴은 중괄호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게 됩니다. 자, 중괄호 안에 아무것도 적지 않은 경우는 아까 전처럼 빈 오브젝트, 뉴 오브젝트를 한 경우가 되는 거고요. 중괄호 안에 속성 이름, 속성 값 형태로 표기하게 되면 해당 속성이 추가된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속성 이름은 문자열이나 숫자도 올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속성 값으로는 자바스크립트에 값을 나타내는 어떤 표현식도 올 수 있으며 이 값이 함수일 경우에는 메서드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에 붙어 있는 이런 단순 데이터 값이 아니고 이런 내용들이 함수 형식이다. 그러니까 이런 명령어 체계로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를 저희가 메서드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기존식들을 좀 주석 처리하고요. 자, 이번에는 지금 자, 오브젝트 생성자로 이렇게 생성이 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리터럴 방식으로 생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과정은 거의 유사하고요. 여기서 생성하시는 방법은 그냥 표기법대로 그냥 쓴 거죠. 그래서 자, name은 동일하게 써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age는 40, 그 다음에 젠더 같은 경우에는 메일. 자,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뭐 방법은 똑같죠. 그래서 지금처럼 로그 값으로 확인해 보시면 똑같습니다. 지금처럼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생성자 함수 같은 경우에는 다음번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객체에 따른 속성을 읽고 쓰고 그 다음에 갱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객체는 새로운 값을 가진 속성을 아까 전처럼 생성하고 값을 접근하거나 또는 업데이트를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하는 두 가지 표기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대괄호 표기 방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침표 표기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자, 안에 있는 값들을 읽어보고자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자, console.log로 해서 저희가 자, 대괄호 표기법이나 마침표 표기법으로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죠.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obj 2번에 지금처럼 네임을 찍어 보시면 그러면은 네임이 찍힐 거예요. 여기서 그냥 김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김인.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이 표기법은 대괄호 표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console.log로 똑같은 경우가 되겠지만 obj 2번에 지금 여기서는 문자 형태 타입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괄호 표기법으로 접근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침표 표기법으로 접근할 때가 있는데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은 바로 대괄호 표기법에서 접근하려고 하게 되면
속성 이름은 문자열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속성 이름은 문자열 타입으로 지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의 객체 속성의 값을 할당할 때 속성이 이미 있을 경우에는 해당 속성의 값이 갱신, 그러니까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지만 객체에 해당 속성이 없을 경우에는 새로운 속성이 동적으로 생성된 후에 값이 추가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되냐면, 자, 일단은 이제 속성이 없는 경우가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obj2에다가 지금 잡이라고 해서, 자, 웹 디벨로퍼 라고 적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게 되면 기존의 속성이 없죠. 그죠? 기존의 속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때 당시에 적게 되면 여기까지 한번 로그 값으로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때 obj 2번 객체 값을 한번 받아 볼게요. 이렇게 받아 보시게 되면 그러면은 없던 속성이 표기가 되겠죠. 똑같은 경우로 자, 두 가지의 속성에 접근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없는 속성이 하나 생성이 됐죠. 자, 웹 디벨로퍼라는 부분으로 없는 속성이 접근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새로운 속성이 새롭게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바꿔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작성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bj 2번에 여기서 잡이라고 해서 그러면 자, 이렇게 바꿨다고 할게요. 바꾸시게 되면 이제 중간에 값이 바뀐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화면을 바꿔주게 되면 그러면은 지금처럼 프론트 엔드 디벨로퍼라는 내용으로 바뀐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물론 바꿔치기 할 때는 여러 가지 아까 전에 두 가지 기법들 대괄호 표기법과 맞춤표 표기법 둘 다 가능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 되냐면 여기서 여기에 있는 문자열 처리를 하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게 되면 자, 물론 읽는 것도 되지만 지금처럼 쓰는 것, 그러니까 갱신 처리도 된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대괄호 표기법만을 사용해야 할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새롭게 옵션을 추가한다, 뭐 특수기호가 들어가 있다거나 이런 것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추가할 때 자, 만약에 플레임이라고 적는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임을 적을 때는 지금처럼의 이런 표기법이 있죠. 이 대시라는 표기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특이하게 반드시 대괄호 표기법, 그러니까 대괄호 속성 문자열 표기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지금처럼 작성하게 되면 자, 속성이 하나가 늘었죠. 플레임이라는 속성이 하나 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포인문과 객체 속성을 출력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포인문을 사용하게 되면 객체에 포함된 모든 속성 값을 일률적으로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면 해당 창에다가 지금 이제 값들을 로고를 좀 지울게요. 그러면 이제 몇 개의 어떤 속성들이 완성된 obj 2번 객체가 완성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값들을 얻어오고자 할 때, 자, 얻어오고자 할 때는 지금처럼 프로퍼티를 사용하셔서요.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obj 2번에 따른 값들을 얻어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값들이 순환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n 변수 하나 지정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자, console.log n 플러스로 이런 방식으로 하나씩 n을 한번 출력해 보시면 그러면은 지금처럼 n이 0, 1, 2, 3, 4 그러니까 객체가 있는 개수만큼 지금처럼 루프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내용들을 하나씩 얻어보게 되면요. 그러면 다음과 같죠. 자, 그러면 숫자가 지금 얻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은 하나의
값들로 이제 접근하고자 한다. 이러면은 지금처럼 대괄호 접근 방법을 사용하셔서 자체가 이제 문자열 타입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문자열로 읽어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obj2의 프로퍼티에 접근하게 되면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김기민 40, 김인 40, 메일 프론트엔드 디벨로퍼 김기민 이 값들로 이렇게 하나씩 얻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영역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객체 속성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객체 속성을 딜리트 연산자를 사용해서 즉시 삭제할 수가 있는데요. 자,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은 딜리트 연산자는 객체 속성을 삭제할 수 있지만 객체 자체는 삭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번 예시를 들어드려 볼게요. 자, 해당 값은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삭제할 때요. 자, 딜리트 값을 한번 딜리트 형식으로 딜리트 연산자를 사용해 볼게요. 딜리트 사용해서 obj2에 제가 해당하는 풀네임을 삭제했다고 하겠습니다. 풀네임 반드시 이렇게 접근해야 되죠. 풀네임 접근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다가 console.log로 해당하는 obj 2번 오브젝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하게 되면 여기서 자, 풀네임이 삭제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하나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죠? 데이터 하나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지금 풀네임이라는 게 없어지게 됐죠. 하지만 여기다가 해당하는 객체 자체를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가 되냐면 여기다가 딜리트 obj 2번으로는 삭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console.log obj 2번을 여기서 찍어 보셔도 데이터가 살아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두 번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해당하는 내용은 해당 데이터는 삭제할 수 있지만 객체 자체를 삭제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내용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조 타입에 대한 내용들을 좀 진행해 볼게요. 자, 일단은 객체, 아까 전에 객체라고 하게 되면 객체는 일반적인 지금 대입 방식의 단순 데이터 유형과 비교되는 참조 타입을 가지고 있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기본 타입과는 다르게 객체를 참조 타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객체의 모든 연산이 실제 값이 아닌 참조 값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내용을 한번 전달해 드려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희가 해당 화일을 계속 이어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진행해 보시면 자, 먼저 지금 자, 새로운 화일로 진행을 할까요? 지금 조금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자, 새로운 화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화일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자바스크립트 화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이제 값의 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A란 변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B란 변수를 A란 변수로 참조해서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에서 제가 B란 변수에다가 만약에 100이라고 대입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입하게 되면 그러면 console.log로 제가 A 값을 확인해 보시고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B 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여기서 지금 초기에는 A 값은 10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기본 타입이죠. 기본 넘버 타입의 변수가 되겠는데 자, 여기에다가 이제 A 값을 B에다가 넣어 놓은 거예요. 하게 되면 B에다가 이렇게 넣어 놨다가 여기에서 이제 B의 값을 100을 준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A는 10일 거고 B는 그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으로 대입된 값을 표시를 할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10과 100으로 돼 있죠. 이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당 변수가 값을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그 값으로 지정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브젝트는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값을 가지는 타입이 아닌 참조 타입 형식이기 때문이죠. 참조 타입이라는 건 뭐가 되냐면, 자, 예를 들어서 obj 1번이라는 오브젝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리터럴 타입으로 만들겠습니다. 반려 값으로 제가 여기다가 120이라고 가졌다고 할게요. 그러면 obj 지금처럼 제 2번 타입은 obj 1번과 같다라고, 자, 이 내용은 뭐가 되냐면 같은 참조자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참조자는 그 값을 가지는 게 아니고 해당하는 내용들을 참조를 같이 한다라는 거죠. 참조 대상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죠? 참조 객체가 같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고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제 한번 제가 값의 변화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obj 2번에다가요. 200이라고 지금 반려값에 제가 200이라고 값을 업데이트를 한 거죠. 그러면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비교해 보시면, 자, 먼저 이 값을 바꿔주기 전 단계에서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비교해 보시면, obj 1번의 반려값이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개의 값을 비교해 보면 당연히 두 개의 값은 같겠죠. 그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미리 참조 대상을 하나로 만들어서 지금처럼 대입을 했으니까요. 같은 참조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obj 같은 참조자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가 없죠. 반려값은 동일하게 obj 1번의 반려값은 120이 되고요. obj 2번의 반려값은 12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요거는 7번 라인에 오류가 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7번 라인은 여기 제가 이렇게 끝냈죠. 자, 그러면 120, 120 이렇게 돼서 두 개 값이 같은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이 코드를 obj 2번 점 반려값을 200으로 바꿨을 때가 문제가 되죠.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제가, 자, 이렇게 놨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값을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예상을 할 때 만약에 값을 취하고 있다,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변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 테죠? 이게 120이 되고 이거 원래 값이 반려 값이 120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 값은 바꿨으니까 업데이트를 했으니까 200이 되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객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참조 타입이기 때문이죠. 자, 둘 다 20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값을 가지는 게 아니고 같은 객체를 참조한다라는 거죠. 그 객체가 변했기 때문에, 따라서 obj 1번 객체의 반려값과 obj 2번 객체의 반려값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기본 변수와 그리고 참조 변수의 차이, 참조 객체의 차이점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기본 변수 같은 경우에는 값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개개별로 값을 바꿔줄 수가 있는 것에 반해서 객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하나의 값을 참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참조 값이 바뀌게 되면 그러면 그 값을 참조하고 있는 모든 오브젝트들은 똑같이 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처럼 해당 내용들은 비교 기준을 만드실 때 다음과 같은 그런 오류들을 양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긴 하지만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PDF로 정리해 드렸거든요. 자, 먼저 객체 생성 방식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그죠? 생성 방식은 일단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오브젝트 객체 생성자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객체 리터럴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객체 속성을 읽고 그 다음에 쓰고 갱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셨고요. 자, 일단 읽어오거나 쓰는 방법은 대괄호 표기법과 그 다음에 마침표 표기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괄적인 값을 얻어올 때는 포인문을 사용해서 루프식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객체 속성을 삭제할 때는 딜리트 연산자를 사용하게 되면 객체 속성을 삭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참조 타입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배워보셨는데요. 자, 참조 타입은 어떤 내용이냐면 1번 기본 변수와 그 다음에 객체 오브젝트 간의 그 객체 참조 형식 간의 어떤 차이점들을 제가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2강 내용, 자, 2강 내용은 자바스크립트 객체 타입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전해드렸습니다.